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켰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저뿐만 아니라 국내에 굉장히 유수한 바리스타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커피에 대한 정보나 교육 영상들도 많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근데 이제 저희 영상들을 보시고 종종 간혹 학원에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카페에 간다든지 커피 하시는 분들에게 가서 왜 그렇게 하세요? 안사 채널에서 나온 바리스타분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게 정답입니다 라고 제발 하시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려하던 지점 중에 하나였거든요. 보통 이제 커피를 배우다 보면은 한 3개월 차에서 1년 정도 사이 이렇게 뽕이 차오르는 때가 있어요. 이제는 좀 많이 배운 것 같고 커피 맛봐도 좀 알고 슈그레이더도 땄고 바리스타 인터미디엇도 땄고, 그러니까 나는 어디 가서 좀 아는 척 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물론 이런 자신감을 갖는 건 좋지만 그렇게 배워서 자신감이 차면은 다른 로스터리나 퍼블릭 커피하는 자리에 가서 이제 혼수를 두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제가 정말 커피를 하면서 가장 많이 깨닫는 건 내가 생각했던 정답이 아니었구나 라는 경험을 정말 많이 해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커피 배울 때만 하더라도 린싱을 꼭 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린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거기에 Y는 없어. 그냥 린싱을 해야 된다만 제 머릿속에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카페를 가다 보면은 린싱을 하지 않은 카페를 판단하기 시작한 거죠. 왜 저 카페 린싱 안 하지? 우리 선생님 린싱 하라고 했는데 콸못이네? 약간 이렇게 단정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제 채널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 린싱을 하고 안 하고 장단점이 있어요. 린싱을 했을 때 커피가 어떻고 안 했을 때 커피가 어떻게 추출될 수 있는지 잘 알고만 있다면 린싱을 하던 안 하던 맛있는 커피를 추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커피를 배울 땐 물이 다 내려오기 전에 드리퍼를 제거해야 쓴맛이 안 난다. 커피 위에 거품이 쓴맛을 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커피를 배우고 다른 카페를 갔는데 드리퍼에 있는 물이 다 내려올 때까지 추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걸 보고 컬못이라고 생각했었죠. 이게 여기서 잘못해서 더 가면은 카페 사장님한테 거품들이 쓴맛을 내는데 미리 제거하지 않고 그걸 다 추출하느냐, 이거 잘못됐다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하지만 예전에 제가 배울 때 커피는 주로 강배전 스타일이 유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출하는 게 보편적이었고, 지금 이렇게 라이트 로스팅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드리퍼 안에 남아있는 커피를 모두 다 추출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커피 스타일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추출 방법도 바뀌는 건데, 하나의 방식만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커피를 배울 때는 드리퍼를 건드리는 건 거의 금기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커피 안에 있는 추출물을 교반하고 섞을 수 있도록 드리퍼를 자유자재로 건드리죠.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커피 스타일과 지금에 배웠던 커피 스타일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정답이 지금은 아닐 때도 있고요.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지식은 그 예전의 상황에서만 정답이고 적용됐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 아실지 모르겠지만 짤이 있어요.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실제적으로 논문에 이 그래프가 나와 있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어떤 지식을 알게 되면은 이제 0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어느 정도 배웠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정점을 찍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우매함의 봉우리라고 하거든요. 그 봉우리에 있을 때 마치 나 자신이 굉장히 한 분야에 통달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과대평가할 때요. 그 단계를 우리가 어떤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무지함의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경험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알고 있던 게 다가 아니구나, 내가 알고 있던 거는 정말 극히 일부분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그래프가 완전한 하향 곡선을 그리게 돼요. 다시 0으로 떨어지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좀 겸손한 마음으로 깨달음의 오르막이라는 구간을 오르게 됩니다. 다시 배워가는 거죠. 깨달음의 오르막을 지나면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고원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자기 자신이 우매함의 몽우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지속 가능한 고원으로 올라가는 그 단계를 거치는 사람은 많진 않은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우매함의 몽우리 위에 거의 대부분 거기에 멈춰 있죠. 왜냐면은 내가 아는 지식이 짱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아는 지식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관점으로 커피를 하시는 분들을 바라보면은 평가를 하게 되고, 그렇게 계속 평가를 하게 되면은 발전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우매함의 봉우리를 있다고 직면하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창피했죠. 지금 생각하면 한참 커피를 더 많이 알고 경험이 많으신 분한테 가르치듯이 말했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분은 나한테 반박할 힘조차 없었던 거야. 왜냐면 반박하려면 정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커피에 정답이 있을 것 같으세요? 저도 처음에는 있다고 생각했는데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커피에 정답이 있을 수 없어요. 왜냐면 커피 기호식품이잖아요.
내가 맛있으면 되는 거거든. 물론 우리가 전문가로서 일반 소비자분들한테 이런 커피가 맛있는 커피다라고 가이드해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최종 결정은 소비자분들이 하신다고. 근데 커피의 정답인 경우가 있죠. 그거는 자기만의 커피 스타일이 정립됐을 때, 내가 추구하는 맛있는 커피는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인식하는 거야 라고 명확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정답이 생기는 거야. 각 사람이 추구하는 커피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 정답은 누구한테 맞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맞는 거지. 근데 그 정답이 모두한테 정답은 아닌 거예요. 저도 그래서 줏대가 있는 부분이 있죠. 제가 생각하는 커피, 제가 원하는 어떤 커피 철학이 있으니까 그때는 되게 그게 명확해져요. 그래서 이제 저희 채널에 많은 챔피언분들이 이야기를 하실 때 그분들이 하시는 스타일 잘 보면은 그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커피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거를 이상적인 커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반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하다 보면은 나만의 스타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정답이 진짜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들을 되게 경계해요. 고노로 내려야 맛있어요. 하리오로 내려야 커피가 맛있어요. 어떻게 맛있어지는지 절대적인 건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드리퍼도 그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특징을 우리가 잘만 사용하면 커피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변수를 활용해서 우리가 좋은 커피를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이 드리퍼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커피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알맞아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드리퍼는 무조건 맛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채널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커피에 대한 지식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담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단편적인 시선으로 커피를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하나만 딱 배우고 끝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조금 더 가지쳐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지? 다른 사람의 의견은 어떨까? 하고 한번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만의 철학이 생길 거고 자신만의 철학이 생기면 제 채널의 존재 의무를 다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영상을 보고 나서 그 사람이 추구하는 커피를 실제로 맛보는 것도 엄청나게 큰 교육에 효과가 있겠네요. 그럼요. 무조건 맛봐야죠. 일단 맛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바리스타로서 근무를 하시고 커피를 배우시는 분들이 학원에 가서 배우시잖아요. 제 채널에서 굉장히 좋은 지식들과 정보들을 제공을 해드리지만 자기가 근무하는 근무지의 카페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했으면 좋겠어. 내가 그 조직에 속해 있고 내가 그 학원에 등록해서 배우기로 결정을 했으면 일단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매장은 그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커피 철학대로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추구하는 커피 철학과 상관없이 어쨌든 그 사장님의 색깔대로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에 지지하고 따라줘야 돼요. 내가 배운 어떤 3개월, 1년 지식으로 거기에 반대를 하면서 요즘 커피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저렇게 가야 됩니다, 일단 거기에서 반박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설령 내가 추구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게 정답에 가까울지라도 먼저 그렇게 반감을 살 수 있도록 반항하고 저항하는 것보다는 일단 열심히 일해서 신뢰를 얻고 그 다음에 천천히 그 사장님을 바꿔나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카페에서 어정쩡하게 커피 배우신 분은 더 싫어해요. 어정쩡하게 알고 있으면 더 무섭거든요. 생각을 바꾸기도 더 힘들어. 근데 사실 유독 커피만 남들을 판단하고 내가 맞다, 너가 틀리다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왜 유독 커피가 그럴까요? 아무래도 향을 다루는 거다 보니까 다들 민감해져서 그런가? 커피가 워낙 많은 분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야를 넓혀야 돼. 다른 관점의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봐야 돼요. 그래야 더 많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 한 주장만 듣고 거기에 갇혀 있다 보면 진짜 여러분 거기에서 성장이 멈춥니다. 더 다양한 생각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너무 많은 사람들 판단하게 돼. 나는 이미 충분히 잘 아니까 나는 배울 필요 없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조언도 필요 없고 귀 기울일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 아마 많이 안 그러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꾸준히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절대 안스타 채널 영상 몇 개 본 다음에 이거를 정답이라고 단언하고 다른 바리스타분들을 괴롭히거나 다른 카페 사장님들을 괴롭히거나 다른 학원 선생님들을 괴롭히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무섭다 그러잖아요. 아, 내가 아는 지식이 정말 정답이 맞을까? 그리고 저 사장님이 저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라고 항상 생각하시고 더 넓은 마음으로 더 넓은 관점으로 커피를 배우시고 공부하시고 대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계속 이 채널을 하면서 더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같이 성장한다고 생각하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하게 되는 게 커피인 것 같아요. 근데 저라고 그 우매함의 봉우리에 안 있겠습니까? 정상 정도는 아닌데 정상 언저리에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네. 이야기 왜 했지? 고개 숙이면서 마무리하시죠. 고개